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까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그림은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서페이스 모델링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서페이스를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케치에 들어가셔가지고 커브 그린 다음에, 그렇죠, 어떤 컴바인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그렇죠, 프로젝션이나 또는 커브 컴바인 있죠. 컴바인을 이용하셔가지고 3차원적인 커브에 따라서 어떤 곡면을 또 수입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저는 프리스타일 쪽에 있는 3D 커브를 쓰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스타일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리고요, 툴 대시보드가 혹시나 안 보이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 누르시고 또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퀵 캔버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일 겁니다.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꼭 저장부터 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고요. F4키 누를 때마다 면이 바뀐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뒷면에다가 저는 우측면을 보고요. 정확하게 면을 보시면서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3D 커브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커브 찍으시고요. 커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먼저 드리죠. 일단 계략적으로 포인트 찍으면 포인트 따라서 커브가 그려지는 방식이 스로우 포인트 방식이고요. 이 컨트롤 포인트라는 것은 내가 찍은 지점을 지나는 탄젠트 선을, 이게 탄젠선이죠. 예. 일종의 일러스트 하신 분은 베이지어 곡선 아시죠? 그 커브 선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커브를 또 만들 때 씁니다. 이것도 이제 잘 조정하시면 아주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얼 포인트라는 건 뭐죠? 제가 찍은 지점을 관통하는 가장 최적의 선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차수를 조정하시면, 또 물론 포인트가 3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차수 높여봐서 의미는 없습니다. 포인트를 여러 개일 때는 차수를 높이면 그만큼 더 부드러운 곡선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로우 포인트하고 컨트롤 포인트를 많이 쓰게 되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또 스로우 포인트를 가장 또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요, 포인트를, 이 커브를 그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 있죠. F4키 누르시면 이런 상태로 그리지 마시고요. 항상 넓은 면이 내 눈하고 마주치는 상태에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렇게 그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거는 뭐죠? 인서트 포인트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미 그려진 커브, 지금 포인트가 3개밖에 없는데요.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커브 포인트 찍으면 어떻습니까? 포인트가 하나 추가되는 게 보이시죠? 요거는 포인트를 뺄 때 쓰는 겁니다. 요거는 뭐죠? 포인트가 이미 있는 다른 커브의 어떤 포인트나 커브 상에 구석이 걸려 있다. 그럼 구석을 해제시켜줘야겠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보통은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컨스트레인트 엣지 잡아볼까요? 구석이 걸린 겁니다. 다시 자유롭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뭐랄까요, 정확한 커브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죠. 클릭 했는데 요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컨스트레인트 포인트 찍어 보시죠. 이리 크죠? 커브 상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프리 하시면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을 많이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 있죠? 포인트에 보시면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뜹니다. 이 화살표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보기시 오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F4키 눌러보시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수평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직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요거는 이제 수평, 수직 양쪽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화살표 자꾸 끌면 어느 한순간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데, 점에 갖다 대셔가지고 동그라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또 여러가지 기능이 뜹니다. 에디트라는 것은 좌표, 요 포인트의 좌표 값을 X, Y, Z, 그렇죠? 좌표 값으로 이 포인트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Y축 값이 지금 제로로 잡혀 있죠. 왜 그렇죠? 지금 이 절대좌표의 Y축이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죠. 결국 XZ 평면상에 지금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옆으로 돌려보면 어떻죠? 이렇게 보이죠? 3차원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커브 이거 작업하시는 분들이
뭐야? 좀 이상하다. 우측면에 보면 마치 평면에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가 있고 이 포인트가 있고 이 포인트 있는데 이 포인트의 좌표값이 지금 y값이 제로 잡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평면상이 그려지겠죠?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조정할 일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 점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keep this point란 건 뭐죠? 다시 에디터 볼까요? 예, 이건 절대 좌표계로해서 포인트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요. relative란 건 뭐죠? 현재 위치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좌표값을 이용해서 미세하게 조정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한 50, 예, 50 보면 현재 위치에서 50, 50 반대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설마요? 예, 마이너스 값을 붙이면 되겠죠? 리셋 오리진 하면 다시 고기로 포인트가 옮겨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트루 랭스는 뭐죠? 예, 길이 값입니다. 예, 이거 뭐 글쎄요. 렐러티브하고 트루 랭스 하시고 100 주면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차이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리셋 오리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스텝, 예, 처음 1시 움직이죠? 이걸 2로 할까요? 해놓고 움직여보면, 이 시간 움직이나요? 예, 요거 잡아당길 때 2시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약간은, 예, 좀 그렇죠. 자, 그럴 때 보통은, 뭐죠? 이 렐러티브 꺼버리고, 트루 랭스, 좌표값을 해서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텝은 일로 주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탄젠시가 있고 컬베이츠가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선이랑 탄젠시한 어떤 연속성을 부여할 거냐, 컬베이츠 연속성을 부여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탄젠시 누르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화살표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원이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평면상에 있으면 이렇게 원이 하나 보이는데 커브들이 이제 평면상에 있으면 하나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커브들이 3차원 상으로 이렇게 꼬여있는 커브다 그러면 원이 두 개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보일 일이 겁니다. 자, 이 원이 있죠. 연두색 같은 다음에 여기 분홍색이 되죠. 요걸 회전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고요. 방향성을 화살표를 잡아 끄셔가지고 양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커브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는 거고요. 컬베이츠 하시면 이렇게 두 개 뜨죠. 예, 이게 돌려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또 3차원적으로 커브선을 꼬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요. 우측면 보죠. 뭐 컬베이츠나 이런 걸 해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마우스 오른쪽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가끔 해제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리무브 디스 포인트 하면 포인트 사라지겠죠. 추가하시면 선 찍으면 추가되죠. 그러니까 얘를 움직여 놓고 얘는 이쪽 갖다 놓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없는데 없는 지점에다가 새로 추가하실 수는 없어요. 네, 그런 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렐러티브가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포인트인가요? 아니죠. 예. 자, 그런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건 이제 설명이 끝났죠. 작업하시다 보면 이 컨트롤 포인트 작업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요점을 꺼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근데 이 뭐랄까 스로우 포인트 하실 때도 가끔씩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빨간 선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 하시다 보면 지금 안 보이죠? 요거 체크해주면 어떻습니까? 빨간 선이 보이죠? 계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질 거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끔 이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 커버 있죠? 이거를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전 보기 커브? 예, 사전 커브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미리 예측하실 수 있겠죠? 빨간 선을 가지고요. 그렇지만 저는 끄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이미 있는 어떤 커브선을 감지하는 기능이죠. 예. 이렇게 넣으면 이게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감지를 한다는 뜻이고요. 체크하면 감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가끔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켜놓고 작업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끄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게 다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걸 보시면 되고,
뭐 저는 리얼 포인트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컨트롤 포인트라는지, 그렇죠? 이건 차수입니다. 최대 차수요. 그러니까 그 커브서 포인트가 많은 경우에는 차수를 높이셔 가지고 커브가 좀 더 부드럽게 그려지게끔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3D 커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죠. 자,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그렇죠. GSD의 어떤 기능처럼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로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마우스로 작업하다 보면 사람 성격 버립니다. 그런 것 좀 기억하셔가지고 작업해보죠. 자, 우측면입니다. 우측면을 가지고 먼저 작업을 하는데요. 일단 GSD 하나 만든 다음에 만들어 보죠. 이러면요, 예, 백스페이스라고 주죠. 오케이. 어떤 이름을 주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됐죠? 자, 요쯤에다가 커브선 하나 그려보죠. 일단 커브를 그리기 전에는 반드시입니다. 꼭 저장부터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면이 맞죠? 안 맞으신 분은 F5키 누르셔가지고 항상 넓은 면이 나하고 눈을 마주치게끔 해놓으시고 3D 커브 서로 포인트 하겠습니다. 요점 찍죠. 예, 이렇게. 자, 일단은 저는 정확하게 좌표 값으로 이 위치를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에디트 하셔가지고요. 일단은 예, Y 값은 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요, 여기까지가 얼마죠? 4441이죠? 4441에서 한 171.5를 빼겠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는 아시죠? 지금 X축이 왼쪽이 뭐죠? 예, 양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올리면 음의 값을 써야겠죠. 그거 맞는데요. 아쉽게도 얘는 계산식이 안됩니다. GS 하신 분은 이런 거 있죠. 뭐 100 더하기 200 이렇게 하면 계산식이 먹지 않습니까? 얘는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441 뭐 더하기 171.5 이렇게 하면 계산식이 돼야 되는데요. 탭키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됩니다. 이게 좀 아쉬운 그런 기능이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시작에 실행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칼크 CALC 계산기 있죠. 띄워놓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가 없으면 잇몸을 써야겠죠. 그래가지고 4441 빼기 171.5 하시면 예, 4269.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얼마 좀 되죠. 마이너스 4269.5 이렇게 주겠습니다. 꼭 좌표로 해야 되나요? 원래 프리스타일의 기본 개념이 프리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좌표로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들어가셔야죠. 그 위치 적당한 위치에 찍으셔도 됩니다. 처음이니까. 그렇죠? 처음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842.5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클로즈 하시고요. 요점에 잡혀 있죠. 에이트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4441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Z값 있죠. Z값은 400으로 주겠습니다. 여기서의 400의 의미가 뭐죠? 요 높이 값이 400이란 얘기죠. 원점에서의 높이 값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로즈 하시고요. 일단 좌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림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탄젠시 속성을 주겠습니다. 됐죠? 그러셔가지고 이쪽도 탄젠시 속성을 주죠. 자, 이쪽부터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시고요. 이쪽도 또 부드럽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은 조금 느리고요. 이쪽은 조금 줄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해야겠네요. 얘는 조금 더 줄이고요. 이쪽은 조금 더 값을 화살표 있죠? 값을 좀 더 들어가셔가지고요.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부드러운 곡선일까? 아닐까? 곡면이라는 것은 최대한 부드럽게 만드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냥 커브 가지고 그냥 곡면 올리고 땡이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3D 커브 작업을 하면서 과연 이 커브선이 부드러운 커브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 검사하는 기능이 어디 있냐면 분석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죠. Shape Analysis 툴을 여시고요. 그 중에서 요 세 번째 거
컬브 엣지 분석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커브선을 그린 다음에 분석을 하는데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뭐냐면 템포러리 애널리시스 모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브선을 그리는 와중에 찍고 얘 찍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커브선의 부드럽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연두색 선입니다. 이 선이 그죠? 부드럽지 않다는 얘기는 원본 커브선이 3D 커브선이 부드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커브 작업을 하면 여기가 갑자기 그죠? 처음에 휘었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해주시도록 하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커브 이 화살표를 끄셔가지고요 부드럽게 만드시고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추시고 요쪽도 있죠. 될 수 있으면 이 커브선하고 이렇게 평행하게끔 그렇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좀 더 들어가셔가지고요. 좀 줄일까요? 예. 요렇게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나친 성격의 꼼꼼함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에 커브선을 잘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다 보면 진짜 성격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겁니다. 예. 특히 마우스를 이렇게 만드시다 보면요 진짜 잘 안됩니다. 잘 안되실 때는 컨트롤 Z키 누르세요. 그리고 지나치게 꼼꼼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 주시죠. 저는 이 정도 선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더 건드렸다가는 이거 하나 그리는데 하루 종일 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조금만 더 조정해 볼까요? 예, 이 정도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죠. 얘는 조금 밑으로 이렇게 수직이 돼야겠죠? 수직선에 가까워야겠습니다. 이게 낫겠네요. 자, 얘 조금 더 이쪽으로 끄시고요. 얘는 조금 더 밑으로 내리실까요? 좀 줄일까요? 예.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더 조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죠. 예. 어떻습니까? 이게 조작하는 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만드시고요. 굳이 뭐 완벽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리스타일이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됐죠? 자, 시간 나실 때 좀 더 조정하셔가지고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OK 누르면 이제 3D 커브선이 하나 그려졌죠. 근데 지금 배경도 하얀색이고 이것도 하얀색이기 때문에 조금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그렇죠? 선 굵기랑 색깔 정도는 바꿔놓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저는 순간순간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죠? 얘가 따라갈 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3차원적인 선이에요. 그걸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보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얘는 잠시 숨겨놓죠. 그리고 이 지점에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라인이 안 보이시죠? 와이어프레임 꺼내셔가지고요. 어디 있을까요? 예, 여기 있네요. GSD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양성을 좀 바꿔놓을까요? 자, 포인트 디렉션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디 잡으셔야겠죠? 좌표값으로 하셔야 되겠죠? 프레이트 포인트 하셔가지고 현재로 본다면 X축은 좌우 눈을 마주치고 있죠. 제로값 맞습니다. Y축 값은 제로 맞죠? Z축 값도 예. 어떻게 할까요? 예, 842.5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점이 만들어지겠죠? OK 하시고요. 방향성은 열어본다면 Y축이 되겠죠? Y축 이렇게 하셔가지고 적당한 길이값을 주시기 바랍니다. OK 돌려보면 현재 이면에 만들어진 건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만들어지죠? 왜 그렇죠? 예,
여기를 본다면, 잠시만요. 뒷면 한번 보죠.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포인트 하셔가지고, 지금 X축 값이죠. X축 값이 441점 떨어져야 됩니다. 오케이. 눌러보죠. 오케이. 돌려보시면, 저 앞쪽으로 왔죠? 그러니까, 다시, 마이너스 4441로 줘야겠죠? 예. 오케이. 하시면 이쪽에 그려질 겁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뒷면을 보겠습니다. 항상 면을 보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F4키 면 맞추시고요. 3D 커브 요 포인트에서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컬 배치 주죠. 이렇게 커브선하고 컬 배치를 주겠습니다. 커브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 보시면 아시겠죠. 구석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료계 하고 싶으면 프리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시고요. 요 점의 좌표를 좀 수정을 하죠. 요 점은요, 예, 4441면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본다면 얼마 떨어져야겠습니까? 옆에서 본다 그러면, 예, 843입니다. 843 주시고요. 위에서 본다면, 예, 77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띄우겠습니다. 만약 혹시나 이 그림하고 잘 안 맞는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조금 조정을 하셔가지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뭐 치수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림을 보셔가지고 그림의 위치에 맞게끔 요 윗선 있죠? 여기 따라가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죠? 예,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좀 더 부드럽게 윗선을 따라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탄젠시 주셔가지고 예, 조금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가 이겁니다. 뒤에서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그려졌어요. 그렇죠? 좀 치워놓고 볼까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윗면 가로 방향으로 한번 보죠. 현재 위치가 여기 있거든요. 뒤에 있거든요. 여기 있으면 안됩니다. 이 앞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3D 커브 처음에 그린 거 파란 선 있죠? 그걸 보이게 하겠습니다. 요점까지 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일단 저장하시면서요, 이 저장하니까, 예, 커브 그리는 와중에 저장하니까 이게 사라져 버렸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뒷면에다가 그리죠. 포인트 잡으시고 찍고요. 이쪽은 컬베이스 속성 주시고요. 이쪽은 탄젠시 속성 줘가지고요. 조금만 조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시고 윗면 가로 방향을 보겠습니다. 3D 커브 보이게 한 다음에 요 점까지로 옮겨야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요 점을 프리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컨스트레인트 그려야겠죠. 요 포인트랑요. 그럴 때 면을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게 낫겠죠. 요 하셔가지고 요 포인트에 갖다 놓으시고요. 예, 잘못 찍었죠? 컨트롤 Z. 요 포인트 감 잘 안 찍힙니다. 그럴 때는 면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선상이 걸린 거죠. 이걸 끝점까지 드래그 하셔가지고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요 점도 움직여야겠죠. 그렇죠? 일단 예, 이렇게 꺼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점은 요 점에 드래그 하겠습니다. 좀 충분히 확대하셔가지고요. 동그라미를 이용하셔서 움직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예, 면의 방향성을 바꾸시고요. 요 점은 탄젠시 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프리하게 하신 다음에 옮기시고 프리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탄젠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뜰 겁니다. 위아래 게 아니라 좌우로 되어 있는 선 있죠. 요거를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옮기시면 되겠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탄젠시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커브선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만약에 뒷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선을 따라가는 거고. 그렇죠? 약간 멀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이 부분은 자를 거예요. 그리고 윗면을 보면, 윗면 가로 방향을 보면 이 선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보면 3차원 공간상에 커브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3D 커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뒷면을 이용해서 일정하게 맞추시고 이번에 윗면을 보고 또 맞추시고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되겠죠. 일반적인 전통적인 GSD 기법을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뒷면 잡고 들어가서 스케치 하나 그리고 또 아랫면 잡고 들어가서 스케치 하나 그린 다음에 두 개의 선을 그렇죠? 컴바인 하셔가지고 제3의 선을 만들어 쓰는데 3D 커브에서는 이렇게 양쪽 면을 한꺼번에 양쪽 면에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처음에는 천천히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하시다 보면 잘 안되니까요. 요거를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됐죠? 그렇으면 이제 OK 하셔가지고 커브선이 그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커브선이 라인은 하이드 하겠습니다. 이 커브선이 어떻게 되죠? 이 파란 선이 이걸 좀 색깔 바꿔 놓을까요? 예, 뭐 노란 선을 하죠. 노란 선 따라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쓰는 게 뭐죠? 스윕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프리스타일에 있는 기능을 주로 쓰도록 하죠. 그 공면을 만드는 툴바에 보시면요 뭐가 있죠? 여기 스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스타일링 스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방식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프로파일이 스파인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기 GSD에 있는 스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두 번째 거는 뭐죠? 가이드가 하나 더 있죠. 세 번째 거는 스파인 가이드 있는데 이 가이드를 참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거는 프로파일 여러 개 있죠. 이 프로파일 여러 개 잡으셔가지고 좀 더 중간 어떤 공면의 생성 모양을 제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써보죠. 자, 프로파일 파란 선이 노란 선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플라이 누르시면 이렇게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냥 OK 누르셔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보죠. 윗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방향 한번 보죠. 아니면 뒷면을 볼까요? 요 백그라운드 GS는 하이드 해놓겠습니다.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으로 오죠. 맥시멈 데비에이션 있죠. 이건 뭐죠? 허용 오차죠. 이거 앞선 최대한 줄여 놓겠습니다. 0.001로 줄여 놓으시고요. 어디였죠? 다시 한번요. 0.0001 엔터.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아무래도 커브하고 공면하고의 어떤 생성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차수는요 그냥 놔두십시오. 제일 좋은 차수로 설정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요건데 세팅으로 하면 요 다른 창이 뜨고요. 또 디스플레이 가면 또 다른 창이 뜹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 화살표 있죠. 요거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또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정보. 자, 요 생성 유형이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트랜지션은 우리의 일반적인 스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뒷면에서 보면 이 단면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온 컨티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약간 틀리죠. 윗면에서 볼까요? 자, 트랜지션 하시고 어플라이 눌러보시죠. 요 단면이랑 요 단면이 평행하다는 얘기죠. 화살표 끌어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점 있죠. 점을 잡고 트랜지션 한 다음에 점을 잡고 한번 끌어보시죠. 화살표가 그대로 가는 거죠. 방향성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요 T 방향이요. 그렇지만 이제 언컨티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블록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픽스 디렉션 이제 면을 고정을 시킨다는 얘기죠. 캠퍼스의 수직한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되죠.
선을 화살표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제가 화살표를 찍지 않고 마우스 오른쪽을 하다 보니까, 자, 한 다음에 어플라이 하시고요. 이 점을 끄셔가지고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거의 유사하죠. 그렇지만 끝 모양이 약간씩 틀리다는 것만 좀 유념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트롤 탄젠시, 예, 약간은 틀리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예, 트랜지션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컨트롤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컨트롤 하면 좀 블록하겠죠, 이쪽 부분이. 트랜지션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요, 이걸 보기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참 시간 많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3D 커브에 대한 설명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다 쓸 거 아닙니다. 그 어떻게 할 거냐면 좀 잘라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 뒷면을 보셔가지고요, 뒷면에 요 선이 있죠. 요 선 따라서 이렇게 잘라 줄 겁니다. 뒷면에 스케치를 3D 커브를 하겠습니다. 면을 맞추시고요, 3D 커브 하셔가지고, 예, 요 점 있죠. 요 점쯤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찍고, 예, 찍고 이렇게 따라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쯤에 그리죠. 예. 요거는요, 컨트롤에서 파란 선에 딱 달라붙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탄젠시 속성을 주죠. 요게 이제 기울어지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움직이셔가지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8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요거 잡으실 때 수평으로 맞추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제일 큰 값이 얼마죠? 0.979죠. 그러니까 0.979를, 예, 1로, 여기서는 마이너스 1로 하면 되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머지 값을 다 0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하면 딱 이렇게 수평이 됩니다. 약간의 트릭이죠.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예, 탄젠시 하셨다가 요 점에 잡혀 있죠. 여기서 에디트 하셔가지고 여기를 0 하시면 딱 수평이 되겠죠. 그렇게 맞추시는 겁니다. 자, 일단 위에서부터 하나씩 맞춰보죠. 이거는 지금 이 노란 선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하게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일단 탄젠시하게 하는 건 맞는데 방향성이 지금 엉망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옮겨보죠. 옮기신 다음에 좀 확대를 시키시면 이 화살표가 잘 안 보이죠. 자, 돌려보죠. 돌려보면 이 노란 선에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프리하게 하신 다음에 이 좌표를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겠죠. 얼마요? 마이너스 4441로 해야겠죠. 1 이렇게. 그러면 면으로 옮겨오겠죠. 이 제일 뒷면으로요. 클로즈 하시고 뒷면 보셔가지고 또 맞추셔야겠어요. 그렇죠? 탄젠시 일단 꺼져. 이 포인트 대충 요점에 맞춰 놓으시고요. 그렇죠? 뭐 충분히 밖으로 빼겠습니다. 꼭 그 선에 맞출 필요 없어요. 이쪽 맞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요점도 대충 요렇게, 장동건인가요? 김동건인가요? 예, 그 사람 말한 것처럼 뭐 그까지 그 대충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대충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 놓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현재 좌표가 얼마죠? 여기로 본다면 Z축이죠. Z축 좌표값이 428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430으로 할까요? 430 이렇게 하시고요. 이쪽도 43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방향이 되겠죠. 예, 그리고 방향성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쪽도요. 일단 탄젠시 하신 다음에 에디트 하셔가지고요, 예, 0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0 이렇게 맞추죠. 자, 아무래도 조금 휜다 그러면 조금씩 조정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부드럽게 선이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브선이 하나 그려졌죠? 요거를 잠시 하이드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색깔 좀 바꿔보죠. 나중에 이 색깔 잘 안 바꿀 겁니다. 이 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선을 이용해서 이걸 잘라야 됩니다. 이 바깥 부분 필요 없는 부분요. 그러려면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플릿 하셔도 되는데 이 스플릿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GSD에 있는 기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GSD에 있는 기능을 쓸까요? 좀 더 설명드리죠. 자, 요거를 요 면의 수직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측면, 윗면, 뭐랄까요? 우측면을 본다면 이 선이 똑바로 이 면에 수직으로 투영이 되어야겠죠? 그럴 때는 어느 방향이죠? Z축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프로젝션 하실 때요, 노멀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 커브 잡으시고 이 면 잡으시고 프리뷰 하시면, 여기서 노멀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뒷면을 보시면 약간 다릅니다. 그 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꽂는 겁니다. 밝기가 너무 밝죠? 예, 뷰에서 라이트닝에서요, 조금 밝기를 좀 조정을 해 놓죠. 너무 밝아지고 선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죠. 어떻습니까? 뒷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영이라는 개념은, 노멀이라는 개념은 그 면의 수직 방향으로 봤을 때 이 선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익스루드 하셔가지고 얘 잡고요, 어느 방향, 여기로 본 다음에 X축 방향이죠. 방향으로 쭉 했을 때, 그렇죠? 이게 잘라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요, 이 밑부분을 잘라줘야 되니까, 물론 도출하셔도 다시 스플릿 하셔도 됩니다만 저는 프로젝션을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롱어 디렉션 하신 다음에 이 선 잡고 이 면 잡고 방향선 Z축, X축이죠. X축 잡으시면 되겠어요. 프리뷰 하시면 이렇게 잘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면이 투영이 되는 게 보입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작업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봤을 때 방향성이 잘 감지가 안 되면 면을 잡으면 되죠. 그 면의 수직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 면을 잡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하시면 됐죠. 그 다음에 스플릿 하시면 되겠죠. 스플릿, 이 면을 이 선을 이용해 자르는 거죠. 바깥쪽을 투명 처리되는 부분이 잘려나가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뒷부분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한 곡면 하나 만드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 나중에 뒤에 두고 작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잘 잡으시고요, 최종 작업은 또 선 두께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하셔가지고 잡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익히셔야 됐던 내용은 뭐죠? 프리스타일에서 3D 커브 하실 때 반드시 면을 잡고 작업하시라는 거고요. 3D 커브이기 때문에 한쪽 면을 가지고 먼저 선을 맞추고 또 다른 면을 보셔가지고 또 선을 맞추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3D 커브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포인트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각종 설정사항, 탄젠시, 컬배치 이런 설정사항을 수정하실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어렵죠?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차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